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주말입니다. 올 한 해 시민들은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었을까요? 양진호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거리에서 연말연시 분위기를 만끽하는 시민들. 그중 어린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에 대한 고민과 희망을 말합니다. 지나가니까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되새겨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도 스스로 좀 많이 반성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학업적인 거나 아니면 가족들 건강 일단 최우선인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는 좀 더 그냥 저 자신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성적도 잘 안 나오고 좀 사고를 많이 쳤지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올해 관심사도 여전히 높은 취업의 문턱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올해는 더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시험 공부를 매진하느라고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분들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쓰이는데 내년에는 꼭 좋은 결과를 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데 최근에 또 시장에서는 바가지 물가가 또 한때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이제 청년 쪽에 속하니까 청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되는 제도들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가족과 아이들이 언제나 1순위인 가장은 지난해 자주 오르내렸던 마약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암암리에 널리 퍼진 청소년 마약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마약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서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미국 같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인생 이막에 접어든 어르신은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여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자꾸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아마 이제 올해 내가 원했던 일들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팍팍한 사회생활에 가족들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함께 모여 웃음 짓는 날이 많길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아들 하나에다가 딸이 둘이 있는데 얼굴 본 지가 꽤 오래돼.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왜 그러면은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안 온다고 뭐랄 수도 없잖아요. 각자의 소망을 품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 올해는 그들이 슬픔과 안타까움보다 기쁨과 희망을 더 많이 느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은 서울시가 올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합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소득 사업이 확대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를 골자로 11개 분야 6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도입됩니다. 월 6만 2천 원을 내면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3천 원을 추가하면 따릉이 이용도 가능합니다.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월 6만 5천 원만 내시면 서울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고 실물 카드로도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는 9월부터는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99명을 실어 나올 수 있는 리버버스는 먼저 여의도에서 잠실 선착장 구간 시범 운영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 15분 간격으로 운항되며 요금은 3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단 25분 만에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강 리버버스는 미래 서울의 핵심 수상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곳곳을 연결하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경제 지원 제도인 안심소득 사업도 확대됩니다. 올해는 가족 돌봄 청년이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 소득 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매월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올해는 소득보장 실험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500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고층 아파트로 재탄생시켜 시민에게 공급하는 모아타운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첫 사업지인 강동구 번동 일대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196곳에 대한 모아타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고품질 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임차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까지 계속되면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이상 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 공급도 신설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특별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 공급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가 개선되면서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도 사라집니다. 기존엔 동일한 날 부부 2명이 같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선신청부는 유효합니다. 사실상 부부의 개별 청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무주택자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TV DTI를 최대로 대출을 받아 갖고서 하게 된다 그러면 가게는 소득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한 결국에 부채에 짓눌릴 수 있는 주택을 꼭 빚을 내서 사야 되는지만 사야만이 주거 편의성이 확대된다라는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이전에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내 무리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보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국적 입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만 해도 지난해까지 3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청년 사업가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나가서 만약에 어떤 것도 잘못했다 그러면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베트남어는 신로이밭. 화상 연결을 통해 베트남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한 지 10년이 넘은 베트남 여성이 비대면 언어 강사가 된 건 젊은 여성 취업 준비생의 아이디어로 일자리가 된 겁니다. 이분들의 언어 능력을 활용을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언어가 출중하시니 이러한 언어를 바탕으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제조업체하고 이제 B2B 언어 교육을 진행했을 때 조금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서서 다국적 여성을 위한 플랫폼은 지역사회로 확장됐습니다. 도봉구의 한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했습니다. 엄마들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만들어 프리마켓을 통한 전문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셀러 양성 교육부터 지도해줍니다. 청년 플랫폼을 통해 다국적 여성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되면 여러 아이템을 교육하고 상품 제조를 체험한 후 국내 셀러들과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수공예 제품이 이제 그 아이템일 뿐이니까 그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제품을 판매까지 연결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발판을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와 저희가 협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새해 달력을 손수 만드는 다국적 여성들은 올해는 자신의 일자리를 찾겠다는 포부를 전합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외국인 친구들이랑 함께 수다 떨면서 핸드메이드 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앞으로 핸드메이드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판매자로서 마켓에 나가서 경제 활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국내 언어 강사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 플랫폼. 올해는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의 일자리 개척을 목표로 주민들이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아이와 함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눈썰매와 스케이트를 꼽을 수 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한강과 서울 도심에서 겨울철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강 눈썰매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뭔가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직접 타니까 엄청 빠르고 재밌어요. 굳이 막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여의도면 되게 가까워가지고 가까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썰매장은 80m 길이의 성인용과 30m 어린이용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입장료 6,000원을 내면 큐브 눈썰매를 포함해 휴게 공간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2일까지 쉬는 날 없이 운영합니다. 겨울 스포츠 체험 명소인 서울 광장도 스케이트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용료는 2004년 개장 당시와 같은 1,000원입니다. 스케이트는 물론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보통 스케이트장 하면은 실내가 많아서 계속 타다 보면 답답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긴 야외니까 1,000원이면 1시간에 1,000원이면 탄다 해가지고 가격적인 면으로도 부담 없이 탈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운영은 2월 11일까지며 평일은 오후 9시 30분, 주말은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구청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구민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장애인 올인원 지원 사업 등 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통일로 우회도로와 서부선 도시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을 정비하고 문화센터와 키즈 카페가 있는 복합청사 건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구청장은
은평은 GTX-A 연신내역 개통, 서울혁신파크와 수색 DMC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제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립한국문학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불광천 복원 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은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생활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경전철 등 수건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목동 아파트 등 22개 지역의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새해에는 생활 밀착 사업에 주력해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전철과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답보 상태에 있지만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취약계층 의식주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맨발 흙길, 반려견 쉼터 등 생활 밀착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크게 줄어 처음으로 5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5만 9,492명으로 지난해보다 10.3% 줄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 2019년 7만 8천여 명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6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는 5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4일과 5일 이틀간 예비 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올해부터 취준생 청년들에게 모든 국가 자격 시험에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양천구에 살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700여 종의 시험 응시료를 지급해 왔는데요. 올해는 지원 대상이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자격증까지 추가돼 총 900종 안팎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부터 12월 10일까지로 청년 1명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을 위한 서울 디지털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동행체험관은 키오스크 사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 주문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험관은 6호선 구산역 인근에 있는 청년주택 2층에 있으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